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두둥.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어떡하나 뭐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아들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네. 아이고 너무 아쉽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고 실버라인한테 오빠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라고 말씀은 이제 조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여러분들께 구할게요. 뭔지 아시죠? Let's go! 저희는 아예 집을 구매하는 거,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호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중요한 건 실거래가예요. 나는 호가랑 실거래가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불장이 돼가지고 집값이 미친듯이 치솟았더만요. 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치솟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비싸고 대출이 또 막힌 상태니까 거래가 되지 않아요. 이래서 단어를 뭐라고 쓰느냐,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 또 이런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집을 막 알아보던 시점에 실거래가가 6개월 전에 1억에 팔렸는데 호가가 5억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실거래가와 호가와 그 사이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일단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매물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대단지 아파트의 개념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단지가 5단지가 있는 뭐 한 3,000세대 된다고 봅시다. 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는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 1억에서 6개월 전에 멈췄어요. 근데 여기가 이 단지만 잘 팔려가지고 막 3억, 4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억에서 멈춰서 팔리지 않았는데 이쪽 단지도 당연히 3억, 4억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여기는 1억에서 멈춰있고 여기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가 5억이 이렇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거를 막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사모님. 그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팔리면은 그러면 이거보다는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 그게 옆 단지하고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사모님. 근데 이렇게 묻는 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아니었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한 군데에 전화를 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사실 그쪽 아파트를 좀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평수 찾는데 매물이 있을까요? 했더니 이거 몇 동에 몇 호 보셨어요?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안 봤어요. 몇 동에 몇 호 보셨어요? 그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오히려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단지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게 해가 될 거는 전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집을 보신다 하면은 본 건 봤다, 나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처음 갔을 때 처음 갔다고 말하면 나 깔보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2년이 잘 되면 그 첫 부동산이 다른 데 부동산 돌다가 결국엔 이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렇게 한쪽 지역을 봤어요. 여기를 보고 나니까 쭉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파악했던 게 뭐냐면 빈집이 생각보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집의 주인분이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는 찰나인데 어떻게 좀 막 스토리를 풀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믿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그냥 맞지는 않은 거예요. 되게 좋은 곳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가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가 금액이 좀 높았단 말이죠.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실버라인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지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처음 갔던 거기에서 집 3개 정도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옆 부동산에 전화를 또 했어요. 뭐 보여주시려는지 저한테 리스트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봤던 거랑 또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겹치는 매물들을 알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매물은 급하구나. 그 급하다는 거는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매매하거나 전세 들어갈 때 가격을 약간 흥정을 조금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좋으신 분들은 정보를 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에서 우리가 안 본 데를 또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부동산에 또 전화를 해요. 제가 사실 여기 단지들을 꽤 많이 봤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데도 매물은 또 나타나요. 그럼 거기에서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단지에 매물이 엄청 많구나.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골라서 들어갈 수 있구나. 그 말인즉슨 내가 조금 싸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아시겠지만 집을 볼 때는요. 메모장을 딱 켜가지고요. 그거 적는 거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뭐 벽지가 이런 게 붙어있네. 고양이 털 많았음. 주인 까칠함.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다 메모를 해놓으면 거기가 다 기억이 나요. 부동산을 4개 정도 보고요. 적어도 한 20개 가까이의 집을 그 단지에서만 본 것 같아요. 보고 나니까 보여요.
그때 한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보고 되게 다급하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성격이 되게 다르다 했잖아요. 잠시만요. 어느 정도 가격까지 원하세요?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엄청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집을 만약에 파는 입장이 돼보세요.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정도에서는 팔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호가가 그거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건데, 내가 이 가격에 팔린 그걸 보고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죠. 내가 집 파는 사람이라도 그러겠다. 거기서 되게 다급하다는 듯이 얼마 정도의 가격을 원하세요? 근데 실버라인하고 저하고 그 가격을 우리가 얼마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우리 이 정도 질러보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호가가 엄청 차이가 많았거든요. 와, 이게 이 가격이 된다고. 기다려보자. 사모님 보십시오.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가격에 바로 하시겠답니다. 이 가격 진짜 괜찮은 가격입니다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 파악이 대충 됐다. 이 거래된 가격은 지금 여기까지 찍혔지만 호가는 이 위에 있고 여기에서 이만큼 급격하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팔아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 이거는 지금 여기 시세 지금 여기야, 여기 심리적 시세도 여기야, 이것까지 파악을 하고 좀 며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일도 해야 되는데 애는 옆에서 찡찡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건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주인 사모님께 갑자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보니까 회사가 경기 남부더라고. 예? 나가면 내가 이제 부동산에 내놓고 더 살려면 살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좀 알아보던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저희 남편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전화를 할 때,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마음이 쏠려서 그럼 저희 안 나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얘기 나눠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절대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끊었죠. 오빠, 아드님이 안 오진대. 이렇게 갑자기 숨이 탁 내려간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 집을 떠날 것이다라는 정리도 너무 하고 있었던 상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간 동안 어쨌든지 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좀 알아온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일단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알아본 것도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그래요 이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나쁜 분이거나 그런 분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한 그 인생의 변화가 확 다가오면서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정말 전혀 없어요. 왜냐면 관계가 좀 되게 오히려 좋달까요? 일주일 동안 대출이 얼마나 되냐 알아보자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전부터 전화할 때 제가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대출이 많이 막혀서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봤더니 지금 대출 상담해 주시는 분 있는데 그분 연결해 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는 저의 어떤 그 관계가 조금 잘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대출 상담하시는 분한테 하면은 그게 은행권이 아니라 제 2, 3 뭐 그쪽이고 뭔가 이율도 되게 높고, 혹시 이건 또 사기가 아닐까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가자. 제 주 거래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 은행을 갔죠. 이 은행 시스템을 보니까요, 내가 매매를 할 거면 매매를 할 그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아야 그게 서류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뭐 소득이든 뭐 직장이든 뭐든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일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하나를 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은행에서는 심사가 들어가야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자금 계획을 세우시려면은 얼마가 대출이 대충 나오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주시는 대출 상담사분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은행에서 이렇게 파견되신 분들이셔가지고 불안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또 전화를 했죠. 전화야 이제 익숙해졌어요. 제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랬더니 그 소득 증명을 하면은 바로 얼마 대출이 나오는지 통박으로 딱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손택스에서 제 소득증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문자로 딱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와서 이 정도 대출 나옵니다. 또 다른 전화 해가지고 이율이 좀 달라요. 같은 그 제 소득 금액을 보냈는데도 대출 나오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에서는 봐서 이율 제일 낮거나 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그냥 거기하고 거래하시면 돼요.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알게 되게 되더라고요. 좋다. 매매 가자. 주인 사모님께 전화해서 네, 사모님 저희가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쿨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사모님도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살라고는 당연히 못하니까. 그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아니 그 사모님이 예전에도 집을 이제 내놓으신다고 했다가 안 하신다고 했다가 제가 그 부분은 주인 사모님하고 통화가 다 된 부분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말을 잘랐죠. 지난번에 봤던 그쪽 집은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참 저같이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이렇게 획가닥 하는 스타일은 전화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엄마 옆으로 가려고요. 엄마가 이제 애기 때문에 이러시길래 그래서 keep going.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플 아셔야 돼요. 저 진짜 너무 몰랐거든요. 네이버 부동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호갱노노 아실 깔아야 돼요. 호갱노노가 뭐야? 무슨 어플 이름이 호갱노노냐 이랬더니 제가 이 부동산을 보니까 딱딱하다가 호갱이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호갱노노에는 계약이 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실에는 계약이 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는 정보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가격에 찍혔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계약이 됐던 게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그게 최근에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있을 때 갑자기 높은 금액대에 찍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약 취소가 됐다가 다시 거래된 것 같던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부동산을 보는데 아니 여기 옆 단지에는 얼마 전에 얼마에 팔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2개나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가격에 되게 저렴하게 팔렸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는 거래예요. 부동산을 하는데 실거래를. 전 처음에 조금 믿으려 그랬어요. 이제 실버라에는 그런 감정이 좀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야? 이랬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른데 똑같이 묻잖아요. 그 물었더니 그거는 이제 되게 급한 거거나 이제 증여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격대에 거래가 2개 더 있던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 증여거나 이제 그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그냥 하는 소리구나. 이 거래를 할 때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또 제가 그때 부동산 썰을 하고 나니까 정직하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그런 댓글을 받았어요.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그 동네 분위기에 대해서 갑자기 막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까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랬더니 아니 뭐 나도 이 나이 때 딸을 키우는데 이렇게 집 보는데 애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이야 막 이러시면서 진짜 마음을 훅 열어주시는데 그분은 이건 진짜 찐이구나. 그래서 거래도 사람마다 하는 그냥 스타일이 다 다르구나.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연락을 계속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 솔직히 그때 스트레스 진짜 많았어요. 제가 실버라인하고 제 동생한테도 집 얘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가격일까? 얼마일까? 우리 이만큼 불러야 될까? 이게 될까? 우리의 그럼 맥시멈은 얼마야? 막 이 얘기를 진짜 미친 사람처럼 계속 하는 거죠. 울컥울컥 하진 않아요. 이게 울 일은 아니죠. 점점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딱 찍게 됐죠.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그 집 마음에 드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거래도 잘 안 되는데 호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가격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격을 왜 생각하는 걸 묻지라고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 집거래라는 거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조절을 하면서 중개하시는 분이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지게 되고 또 집은 2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서 애를 써도 안 되기도 하고 저희 이 정도 금액을 정말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가격이면 바로 하신다? 아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도 그거보다 1,000만 원 더 낮으면 좋긴 좋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면 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 가격으로 불러봐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0만 원 이렇게 더 낮춰가지고 딱 불렀어야 됐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나서 뭐야? 잠깐만, 나 가격 더 낮게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왜 이거 되는 거야? 오빠 이거 이 가격에 전화해본대. 그 호가하고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되는 거야? 뭐야? 나 잘못한 거 같아.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 비용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선에서 우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린 거기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바로 울리는 거야. 아씨 막. 여보세요? 네, 여기 어디 부동산이에요? 네, 뭘 하시던가요? 아니, 안 됐구나. 아, 그쪽에서는 이 가격 아니시면 절대 안 파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금매라 그랬거든요? 금매 아니야. 우리는 거기 집이 가고 싶었지만 거기를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집이 그 가격이면 차라리 여기에서 몇 천을 더 얹어가지고 요 단지로 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처음에 소형차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마세라티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부동산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단지에서도 본 매물이 됐다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되게 가고 싶었던 부동산이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보여지는 매물이 좀 겹쳐. 그리고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물의 호가는 더 미친 듯이 높아. 말도 안 되게 높아. 내가 해야겠어. 답정너. 그래서 전화를 띠띠띠띠 했죠. 근데 그분이 네 안녕하세요. 내 스타일이야.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감성적. 제가 매물을 진짜 많이 봤는데 더 매물이 혹시 있을까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이러시는데 매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전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죠. 와, 지금은 매수자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야. 처음에 직원분하고 이제 집을 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던데 요즘에 좀 뭔가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쵸, 뭐 아무래도 대출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뭐 안 되는 편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좀 별로 없겠네요. 그랬더니 없네. 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고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분위기를 파악을 하려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이 여기다 이랬더니 많이 놀라시죠. 왜냐면 거래가 안 되던 상황에서 이 높아진 가격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가격을 부르니까. 그러던 찰나에 이 부동산이 말입니다. 시간이 참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이쪽을 막 집중해가지고 보는 사이에 이쪽에 있는 이 부동산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쪽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이거를 이 가격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요? 놀라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가격이 지금 부동산도 매도자도 다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이쪽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이 가격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보다 여기 동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또 부동산도? 모르다 알게 된 거예요. 난 여기서 느낀 게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제가 결국에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명 깊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에 남아져 있는 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쪽 분도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루를 기다렸어요. 난 거기에서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마다 영상 찍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었어. 사람 직구하는 게 다 그랬죠. 먹고 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모님. 네, 사모님. 사모님. 네, 말씀하세요. 거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땡. 다른 데에 좋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던지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요, 사모님. 예. 그 좀 또 다른 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여유를 막 있는 척을 한 다음에 또 좀 기다렸죠. 잠시 이쪽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정말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집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또 저의 손님이신 사모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빠 여기 지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대 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를 빠르게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 놓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를 선택하는 그런 베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실버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탐나지만 거기를 누가 샀어.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닌 거야. 아니면 다른 단지 가면 되지. 꼭 그 집을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의 단점을 계속 찾기 시작하죠. 꼭 거기를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마음 비워, 마음 비워. 기다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연락이 안 오니까 제가 그 다음 날이니까 조금 참다가 혹시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막 문자 남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약간 이쪽에서 가능성이 이제 살짝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다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진짜 2달 봤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희 나갈 만기와 거기 만기가 안 맞아요. 많이 떴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주인 사모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이 좀 떠 있는데 그때까지 혹시 들어오실 분이 없으시면 저희가 좀 있어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제주도를 가든지 가려고요.